이게 MZ세대의 입맛을 노리셨나요?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정확하게 저를 타겟팅을 했어요.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다. 대략적으로 얼마나 보세요? 이렇게 시작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부동산 종합 플랫폼 땅집구가 MZ세대를 사로잡은 창업주들을 직접 만나 업종 선택에서부터 상권 입지 선정, 성공 비결 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MZ세대를 움직이는 창업의 비밀, 지피지기를 성공의 키워드로 꼽은 일도시 패밀리의 수장 김일도 대표를 만나봅니다. 시장 곱창집 아들에서 연매출 100억 원의 사업가로 거듭난 김일도 대표의 사업 성공 비결과 상권 입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 닭갈비 먹으러 가요. 닭갈비 좋아하세요? 닭갈비 좋아하죠. 닭갈비가 우리 일도시 패밀리의 브랜드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 닭갈비가 SNS에서 제일 핫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SNS 핫플 놓칠 수 없잖아요. 가야죠. 오늘 가는 길은 좀 어떤 것 같아요? 가는 길은 여기가 광화문이잖아요. 광화문 자체가 원래 뭐 광화문, 명동, 시청 이렇게 거쳐가지고 상권은 잘 형성돼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뭐 기업 본사, 언론사, 금융기관 이런 기관들도 많기 때문에 뭐 상권은 잘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도시 패밀리의 많은 그 직영점은 방배 그리고 미아, 신사 뭐 이런 데 많이 분포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영점이 분포하는 그 상권 입지 분석법을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사실 우리 사무실 근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종종 여기 가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웨이팅을 진짜 오래 했어요. 근데 오늘도 약간 웨이팅 할까 봐 약간 걱정되긴 하는데 일단 한번 가봅시다. MZ세대를 사로잡은 비밀은 비단 단 한 가지만은 아닙니다. 오늘은 역으로 SNS보다 먼저 동네 상권을 꽉 잡고 그 입소문으로 MZ세대와 인플루언서를 사로잡은 창업주 만나봅니다. 일도시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 만나보시죠. 일도시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먼저 본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도시 곱창, 일도시 닭갈비, 일도시 찜닭, 일도시 뚝불, 일도 불백, 내일도 두부, 이스트빌리지 서울 등의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일도시 패밀리의 대표 김일도입니다. 근데 대표님, 제가 지금 듣기만 해도 브랜드가 너무 많아요. 이 많은 브랜드의 성공 전략, 성공 비결이 있다면 뭘까요? 성공 전략이라고 이제 치면 네. 저는 우선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들, 자주 네. 즐겨 먹는 것들, 네. 우리한테 익숙하고 뭐 친밀한 네. 그런 메뉴들을 일도시 패밀리만의 방식으로 풀었던 것이 아무래도 성공의 비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원래 닭갈비 좋아하셨어요? 원래 닭갈비를 굉장히 좋아했고요. 원래 찜닭도 자주 즐겨 먹었고, 제가 주로 외식을 한다면 이런 메뉴들, 자주 즐겨 먹던 외식들을 이렇게 한번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거죠. 일도시 패밀리만의 어떤 색깔을 넣었다? 그럼 그 색깔이 뭘까요?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은 그런 게 궁금하거든요. 우선 뭐 닭갈비를 이제 예로 들어보면 이제 닭갈비를 자주 이제 사 먹다 보면 네. 아쉬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고기가 아쉽다거나, 아쉽다. 간이 아쉽다거나, 뭐 공간이나 구성이 아쉽다거나 이런 것들의 아쉬움을 좀 보완해서 만들어 놓으면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이 SNS에서 제가 일도시 검색을 하면 닭갈비가 가장 많이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먹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좀 간이 진해요. 간이 좀 센 느낌이 있는데 이게 MZ세대의 입맛을 노리셨나요? 저는 MZ 세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었고요. 네, 누구를 고려하셨어요, 그럼? 저는 정확하게 저를 타겟팅을 했어요. MZ세대세요? 제가 MZ 세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납득할 수 있는, 제가 좋아하는 간, 뭐 간도 제가 제 기준으로 삼는 거죠. 양이나 간이나 구성이나 이런 것들 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기준을 잡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했던 그 취향하고 딱 맞는 손님들이 이제 열광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운이 좋게도 대표님의 입맛과 다수의 입맛이 맞았다, 뭐 이런 느낌일까요?
제 입맛이 굉장히 대중적이기도 하고 초딩 입맛이세요? 약간 초딩 입맛 같은 게 있죠. 예. 약간 본인의 부자미를 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기는 해요. 대략적으로 얼마나 보세요? 설마 막 중형차 한 대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거보다도 돈을 얼마를 버는지를 세어보지 않는다. 김일도 대표님은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시장 곱창집 아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흘러 일도씨 패밀리 대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가게를 런칭한 거죠. 이미 상속받을 곱창집이 있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궁금해요. 원래는 이제 어머니 가게를 이어받아서 키워보고자 하는 이제 마음이 되게 컸어요. 이제 막상 들어가서 이제 일을 배우는데 시스템도 좀 잡았으면 좋겠고 마케팅이나 브랜딩도 이런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인적 자원 관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뭐 직원들의 교육은 이런 식으로 좀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좀 배웠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시도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사사건건 어머니랑 부딪혔어요. 저는 배웠으니까 적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여지껏 아내도 잘 하고 있었는데 뭐하러 그런 것들을 이제 하냐라고 해서 한 3년을 그걸로 이제 싸웠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여기서 구현할 수는 없다. 하나도 구현을 못할 것 같다 싶어갖고 내가 나가서 직접 차려서 보여줘야겠다. 직접 차려서.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차렸죠. 차렸을 때는 이제 제가 하나씩 다 적용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차리고 보니까 왜 그렇게 했었는지를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우선 제가 배웠던 혹은 공부했던 제가 공부했었던 마케팅은 굉장히 그럴싸한 좀 흔히 말하면 힘준 메뉴들과 좀 화려한 홍보거리들을 이제 구현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공부했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사람들은 그런 화려한 것들에 끌려서 오지만 대부분은 실망하면서 떠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뭐 소문난 잔치에 이제 뭐 먹을 것 없었다라는 것처럼 그러니까 힘을 잔뜩 준 음식들은 먹는 사람으로 하여금 약간 불편하게 만드는 게 있어요. 나도 차려입고 와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같은데 정말 그냥 우리 동네의 편안한 식당?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브랜딩을 해야 되겠다. 그게 진짜 마케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표님 그 동네 얘기하니까 제가 할 얘기가 많네요. 제가 전에 살던 동네가 미아동이에요. 근데 이 미아동에 맛집 검색하면 바로 일도씨 닭갈비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표님을 알기 전부터 일도씨 닭갈비를 알고 있었어요. 거기 자주 갔었으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을 만나 뵙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하필 미아동인가? 미아동에 1호점을 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우선 미아동은 제가 자주 다니던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뭐 밥을 먹기도 하고 했었던 동네여서 유동 인구를 좀 잘 알고 있었어 갖고 여기는 괜찮겠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 다른 이유로는 가급적이면 어머니가 하시던 가게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고 싶다. 그 이유는 어머니 가게 근처에서 하면 멀지 않은 곳에서 하면 후광? 그 후광을 좀 이용해 볼 수도 있을 텐데 전혀 그런 것이 없게 내 힘으로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죠. 야망남이세요. 야망남입니다. 입지적으로 이거는 꼭 피해야 한다라는 게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있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상권을 이제 분석을 할 때 막 유동 인구가 막 많잖아요. 그러면 여기 괜찮은가 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유동 인구가 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수인 거죠. 유동만 많고 겉으로 봤을 땐 굉장히 텅 비어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구매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상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거리는 텅 비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건물 안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다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다가 뭐 식사 시간이 되면 와르르 쏟아져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우선 제가 거기서 살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마치 근무하는 사람처럼 아침에 출근해보고
해보셨어요? 해보죠. 매번 해보죠. 아 정말요? 네, 아침에 출근을 해보고 점심 때 식사를 하러 나와보고 그리고 이제 저녁에 퇴근을 해보면 그 각 시간대별로 언제 구매가 일어나는지 어떤 음식들이 땡기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하남의 미사리나 양수리 이런 쪽에 그 국수집이 되게 많아요. 네. 거기에 국수를 먹으러 간다고 아무도 생각 못 할 것 같거든요. 네. 전 몇 년간 거기에 국수집이 왜 있는지를 이해를 못 하고 있었다가 네.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그쪽으로 갔었는데 한참 자전거를 타고 가다 보니까 그쯤에서 너무 힘든 거예요. 목이 너무 마르고 배는 되게 고픈데 땡기는 음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갑게 후루룩 넘어가는 국수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 여기에 국수집이 있는 이유는 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가서 입맛이 당기는 건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 국수집들이 잘 되는구나. 아, 이게 이제 판단을 했죠. 근데 그렇듯이 이제 각 상권에서 있다 보면 점심 때 이게 땡겨.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땡겨. 뭐 밥이나 국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땡길 수밖에 없고, 이제 저녁에는 뭐 친구들이 온다거나 뭐 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이제 손님층 이럴 때 먹고 싶은 음식들이 따로 있다라는 게 이제 있죠. 그래서 실제 거기에서 이제 있어 보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고서는 분석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승승장구하는 캐릭터시지만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코로나의 위기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큰 위기였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어려움을 어떻게 타개하셨는지 뭐 그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우선 저희도 코로나가 터지고 굉장히 큰 위기를 겪었어요. 네, 그것도 이제 한 번의 위기가 아니라 네 맞아요. 단계별로의 이제 우선 유연성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원래 배달을 하지 않는 네. 브랜드였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배달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러고 굉장히 배달에 최적화된 구성을 빨리 이제 바꾸고 네.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서 전략을 다시 구성하셨군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빨리 결정하는 거. 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는 원래 밀키트나 이제 HMR 같은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네, 네. 오히려 저는 과감히 이런 것들을 포기했어요. 빨리 포기했던 이유는 새로운 것에 대한 시도가 오히려 지금 버티는 것들을 망칠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HMR이 굉장히 호황이었는데 저희는 이미 그 시장에서 자리를 잡은 브랜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은 기존에 이미 하고 있었던 브랜드들에게 넘겨야 될 시장이라고 네. 판단하고 과감히 이제 뺀 거. 그래서 이제 선택과 집중을 했던 것이 살아남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우리 예비 창업자분들께 어떤 조언의 한마디를 한다면 어떤 말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이제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 자신과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이게 계속 자기 자신과의 질문으로 돌아오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내가 어디로 가고 싶은지도 몰라요.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뭐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 라고 이제 그 버벅거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직 대답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건데 이렇게 시작한 경우에는 대부분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을 누구를 타겟팅했냐? 내 자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 내가 원하는 건 이거, 그리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저 방향 이런 것들이 설정됐을 때 좀 성공적인 창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일도씨 패밀리 김일도 대표님의 지필지기 전략 잘 들어보셨나요? 성공한 사업가의 창업 성공 노하우를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만의 100점 불태 전략도 마련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